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그림 그리는 먼지입니다. 오늘은 펜드로잉 튜토리얼 시리즈의 베이직 세 번째 편입니다. 구도와 투시 원근법을 다룹니다. 먼저 해당 편은 NST 놀링의 친절한 투시 원근법에 기반하여 강의를 진행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시 원근법은 생각만 해도 어렵죠? 그림에 대한 인식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 점을 피하고자 최대한 단순화하여 투시를 설명하고 우리가 실제 그림을 그릴 때 쉽게 적용 가능하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벽돌입니다. 이것도 벽돌이죠? 무슨 차이일까요? 평면의 종이 위에 그리는 물체가 입체감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투시입니다. 우리는 모든 물체를 투시의 원리에 의해 바라봅니다. 우리가 쓰는 휴대폰, 볼펜, 노트북, 우리가 먹는 밥, 디저트, 커피, 우리가 길을 걸으며 바라보는 건물, 자동차, 가로등 모두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상 우리의 눈에는 투시의 원리에 의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투시 원근법을 베이직 단계에 구성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그림으로 기록하려면 투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소실점을 알아볼까요? 여기 여러분들의 반짝이는 눈이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찻길이 깔린 광활한 들판 위에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기찻길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기찻길의 끝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상상해 보았을 땐 여러분들의 시선 너머에는 들판의 지평선이 보일 것 같고요. 기찻길은 지평선 끝자락까지 쭉 이어져서 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 소실점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펼쳐진 지평선과 그 지평선까지 쭉 이어지는 기찻길의 끝점. 이게 바로 소실점입니다. 그리고 선로 위에 서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이 소실점은 한계입니다. 1점 투시입니다. 기찻길 위에 계속 서 있으면 안 되겠죠? 이번엔 기찻길 옆으로 벗어나 봅니다. 저 멀리서 기차 한 대가 연기를 내뿜으며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기차는 이렇게 보일 거예요. 기차의 네모난 앞면과 옆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네모는 평면으로 보이지 않고 어딘가 마른 모꼴로 보입니다. 그 마른 모의 끝선을 한번 쭉 이어서 그어 볼게요. 지평선까지 이어진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소실점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2점 투시입니다. 눈높이에 맞는 지평선, 그리고 그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물체의 끝점, 이 개념을 기억하세요. 끝점이 한 개이면 1점 투시, 끝점이 두 개이면 2점 투시입니다. 개념이 아직 조금은 낯설죠? 다시 벽돌로 돌아와 봅니다. 벽돌을 수직 위에서 바라봤을 땐 평평해 보였는데 조금 떨어져서 보니 벽돌의 윗면이 마른 모꼴로 보이고 보이지 않던 앞면도 보입니다. 그리고 마른 모꼴의 끝을 쭉 이어보니 저기 지평선 끝자락까지 이어져서 한 점으로 끝납니다. 벽돌을 1점 투시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옆으로 비껴져서 이 벽돌을 바라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던 옆면이 보입니다. 마른 모꼴로 보이는 네모의 끝선을 쭉 연결했더니 지평선 끝자락에 점 두 개가 생깁니다. 벽돌을 2점 투시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운 예시를 들어볼까요? 여기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동네의 골목이 보이네요. 이 건물들의 실루엣만 따라가 봅니다. 실루엣의 끝선을 쭉 이어 그려보았더니 저 너머 수평선에 한 점으로 끝나는 게 보입니다. 1점 투시로 해당 마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구도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구도를 잡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구도는 그림의 뼈대 역할을 해줍니다. 형태를 바르게 잡고 비율을 바르게 유지하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그럼 예시 사진을 가지고 구도를 잡아보겠습니다. 무작정 그리려니 너무 막막하죠? 이럴 때 구도를 잡아나가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가장 큰 덩어리를 찾는 겁니다. 이 사진에선 어떻게 덩어리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덩어리가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 이 사진에서 가장 큰 덩어리로 하늘, 건물, 땅이 보입니다. 해당 그림은 이렇게 큰 덩어리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엔 건물을 다시 덩어리로 쪼갭니다. 여러분들의 눈엔 건물이 몇 개의 덩어리로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3개의 덩어리입니다. 화면의 한 가운데를 기준으로 첫 번째 건물의 가로가 가장 좁아 보입니다. 선을 그어 대략적인 비율을 잡아주고요. 두 번째 건물과 세 번째 건물 사이에도 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건물 3개의 큰 덩어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건물의 실루엣을 그려볼게요.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경사대로 건물의 밑면을 그려줍니다. 윗면은 살짝 안쪽에서부터 시작하네요. 그리고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 짧은 직각을 이어 그려주고요. 경사면을 그려줍니다. 앞서 배운 투시의 개념이 어느 정도 보이시나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구도를 잡다 보면 투시도 보일 거예요. 저도 틀린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건물을 그려봅니다. 앞서 화면의 가장 상단에서부터 시작한 첫 번째 건물과 달리 세 번째 건물은 높이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화면 가운데에 그려놓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합니다. 거의 중간 지점에 대각선의 끝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지점부터 또 한 번 경사면을 따라 선을 그어줍니다. 지붕이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건물 옆면의 지붕선을 따라 쭉 이어 그린 뒤 앞서 그렸던 경사면과 평행한 선을 그려줍니다. 아주 얇은 지붕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겠죠. 한 번 더 하단에 선을 그어 두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선과 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세로선을 그어 건물의 외곽을 표현합니다. 자, 벌써 3개의 건물 중 2개나 구도를 잡았습니다. 이제 이 두 건물을 기준점 삼아 마지막 건물을 그려봅니다. 사진상 세 번째 건물의 지붕과 두 번째 건물의 옆면이 거의 스쳐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림에서도 동일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 첫 번째 건물의 경사면과 가운데 건물의 지붕이 만나는 지점이 보입니다. 그림에서도 동일한 위치에 기준점을 잡아줍니다. 조금 어려운 지점이 나왔습니다. 건물의 장식인데요. 형태만 보면 앞서 세 번째 건물의 지붕과 유사합니다. 끝선을 조금 더 빼내어 그리고 그 선의 끝지점에서 평행한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튀어나온 길이만큼 왼쪽 모서리의 끝 길이도 앞으로 당겨줍니다. 지붕의 입체감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건물부터 다시 디테일을 진행해 봅니다.
1층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창문의 각도를 잡아주고요. 세로선을 긋습니다. 네모 안쪽에 또 한 번 네모를 그려 창문의 뚫려 있는 구멍도 표현합니다. 1층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한 뒤 세 번째 건물을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건물의 모서리 끝에서 세로선을 그어줍니다. 그런데 중간에 꺾이는 지점이 있어요. 오른쪽을 보니 세 번째 건물의 지붕보다 이 지점이 조금 더 아래에 있는 게 보여요. 그 지점을 기준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여기가 건물의 옆면, 그리고 여기가 앞면이 될 거예요.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어렵더라도 저와 같이 구도 잡는 법을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감이 잡힐 거예요. 다시금 정리하면 구도는 제일 큰 덩어리를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가 화면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찾고요. 어떤 기준점을 잡았다면 그 선으로부터 다시 기준을 잡아 나가면서 조금씩 디테일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이제 펜을 이용해 스케치 위에 선을 긋습니다. 펜으로 바로 그림을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덜 두려울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께서 잡아 나간 스케치 위에 선을 더 그려보세요. 긴 선을 그릴 때 꼭 한 번에 긋지 않아도 괜찮고 끊어가며 선을 이어나가도 좋습니다. 펜끝이 떨리거나 해칭이 겹치듯 표현되나요? 괜찮습니다. 원래 선은 테크닉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그리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려나가고 있는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오늘 이 기록물을 남긴 것을 기념하세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그림을 하나 완성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하고 기쁩니다. 다음은 앞서 배운 개념들을 응용하는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